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자전거 탄 지 35분 됐고 260칼로리 소모됐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어저께 자전거도 좀 빡세게 탔지. 그리고 산에 5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산에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오늘 잠은 푹 잤는데 자전거 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여행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짐을 싸는 게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2020대 때 해외여행 가고 지금 처음 가보는 건데, 뭐 해외에서 이심, 로밍 이런 거 개념도 전혀 모르는 거 있는데 그런 거 공부하고, 어제 이심 이제 사봤고, 그리고 뭐 트래블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어제 보니까 이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외화 통장에다가 현지 그 화폐를 환전해서 충전을 시켜놔야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어저께나 알아가지고 재미나이 아니었으면은 재미나이한테 지금 다 물어보고 있어요. 여행 일정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고, 거기서 뭐 할지, 뭐 현재 날씨가 어떻고 뭘 준비해 갈지.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았으면 뭐 해당 여행 카페나 네이버 검색 많이 해볼 텐데, 그렇게 검색하는 시간이 좀 너무 저는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많이 식은 거죠. 재미나이한테 대충 물어보고, 그게 정답이면은 그렇게 가서 성공하는 거고, 오답이면은 실패하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재민한테 물어보고 답 나오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원래 목적인데 일본이랑 대만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가보는 이유가, 남미를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가서 이것저것 뭐 택시도 한번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도 이용해보고, 로밍, 이심 이런 거, 유심 이런 것도 활용해보고, 그냥 로밍만 하거나 이심만 하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다 해서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행 중에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주식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딱 제가 정해진 금액에 매수하거나 매도 걸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진 않는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5분 10분이면 되긴 되는데 일단 빼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갔을 때 뭐가 불편하다 아니다 이런 걸 좀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한번 일본과 대만을 가는 건데, 이것도 일정을 이렇게 짰어요. 재미나이한테 남미 가기 전에 해외에서 국제공항도 이용해 볼 수 있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건데,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갈 거야. 여행 루트 짜줘 하니까 얘가 일본 후쿠오카로 갔다가 대만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귀국하라는 거를 딱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항공권 바로 샀습니다. 항공권만 사놓고 있다가, 이제 그 항공권 샀다, 이제 여행 일정 어떻게 할까, 뭐 후쿠오카에서 뭐 왔다가 뭐 먹고 대만 가서 뭐 먹고 한국 귀국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대로 가보려고요. 아무튼 트래블 카드까지 이제 쓸 준비는 됐고, 이심도 샀고, 이제 로밍은 전화로 신청하고, 유심은 가서 공항에서 사고, 트래블 환전을 못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현지 공항에서 트래블 카드에 충전해둔 이제 현지 화폐를 일정 부분 이제 출금을 해서 ATM 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맵 활용하는 법도. 구글맵 활용하는 법,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네이버 지도를 많이 쓰는데 해외에서는 구글맵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구글맵도 활용하는 법을 유튜브에 보니까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구글맵 활용하는 거 좀 공부를 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게 도무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남미 갔을 때 이제 남미도 항공권만 다 끊어놨지, 구체적으로 어디게 이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산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집 뒤에 예빈산이 있어요. 해발 고도가 한 600m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한 50분 걸리고 내려오는데도 한 50분 걸려요. 원래 하산이 빨리 끝나는 게 정상인데 경사가 워낙 심하니까 하산하는 속도나 이제 올라가는 속도나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간만에 산에 갔다 왔더니 다행히 무릎이 아프진 않아서 다행인데, 확실히 데미지가 있는지 오늘 운동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몸에 에너지를 어저께 간만에 많이 썼더니. 근데 체력은 쓰는 만큼 늘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 30대 되면 20대 때 체력 그립다 하고 40대 되면 30대가 그립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79년생인데 작년에 제가 체력이 태어나서 제일 좋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대 때는 사실 대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서 운동 제대로 못하고, 또 저는 20대 후반은 고시 공부하느라고 시간 아까우니까 운동 제대로 못하고, 30대에는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사업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막 미친 듯이 몰입하다 보니까 또 운동 제대로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제 조금 하고, 40대 초반 40살부터 이제 크로스핏
크로스핏 39인가? 이때부터 크로스핏에 미쳐서 일 끝나고 이제 크로스핏을 하고 크로스핏 하다가 너무 다쳐서 그리고 트레일 러닝 하고 이랬는데 막 유산소 운동하고 산에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체력이 진짜 계속 늘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복싱도 1년 다녔는데 복싱 다닐 때 센터에서 제가 체력이 거의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운동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이랑 스파링해도 걔네들이 한 2라운드 3라운드 되면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주저앉고 저는 체력이 자신 있으니까 계속 몰아붙이고 상대방은 제가 들어가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 체력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사실 몰랐는데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관절염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체력 이제 운동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나이가 먹어서 빠진 건지 운동을 덜 해서 빠진 건지 두 가지 같이 병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몸을 어느 정도 몸 관절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할수록 체력은 는다. 특히 산에 오르막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체력 증진에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크로스핏도 좋긴 한데 그거는 다칠 수가 있어. 막 경쟁 심리도 있고 그 무거운 거를 좀 드는 게 있어 주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나 무릎이나 어깨나 전체적으로 자세가 안 좋으면 부상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 쾌감, 도파민 분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나고 재밌으니까 삶의 활력소가 돼가지고 계속 했었죠. 저는 술도 좋아하는데 그런 운동으로 인한 도파민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돈 잘 벌릴 때 그때 쾌감도 좋아하고 그런 또 공부하거나 명상할 때 어떤 그 몰입하는 쾌감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강인한 쾌감 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만에 산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제가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여기 전원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한 11월 달 올해 다시 한 사이클을 돌린다면 11월부터 3월 말 4월 초까지는 여기 안 있고 싶어요. 추워요. 네, 집 자체가 우풍이 심해서 보일러를 계속 떼도 이게 공기가 차가우니까 몸이 뭔가 위축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집 밖에는 추워도 집 안에 조금 온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약간 떨어져. 특히 여기는 공기가 되게 좋은 게 메리트인데 이제 낙엽 지고 나서 겨울이랑 새싹이 돋기 전에는 공기 좋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제가 여름에 딱 이사 와서 그렇지 녹음 그 코를 찌르는 듯한 그 산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 녹음 여기가 엄청 그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교통 불편하지 뭐 사람 만나러 가려고 해도 자꾸 귀찮으니까 안 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집이 뭐 따뜻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겨울이랑 봄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좀 따뜻한 데 이런 데 있고 공기 굳이 안 좋아도 공기가 어차피 서울이나 여기나 크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제 한 4월부터 한 10월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지내는 라이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기간 되면은 서울에다가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동남아 따뜻한 나라 있잖아요. 이런데 가서 한 5개월 6개월 지내다가 오면 되겠다. 올겨울에는 특히 해외 저기 가서 어학연수 필리핀 어학연수다 가서 영어의 좀 완성도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느낀 게 산에 가면서 느낀 게 확실히 트레일 러닝 그러니까 뭔가에 제가 몰입을 뭔가 내 정체성이 어떤 뭔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느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느꼈는데 그때 이제 원래 그전에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했거든요. 저희 집안이 약간 그 뭐랄까 공부를 모범생 집 아버지도 완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누나도 그렇고 저만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50등 뭐 40 몇 등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집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잔소리한 것도 아닌데 고3 때 반에서 2, 3등까지 올렸어요. 1년 만에. 근데 공부하는 재미가 너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몰입하는 재미.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뭔가에 몰입하는 재미를 찾아서 떠났던 것 같아요. 헤맸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교 때 20대를 절반을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몰입하고 30대는 이제 사업하는데 몰입하고 40대는 사업하는 거 플러스 이제 운동하는 거에 몰입하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에 몰입할 대상이 있어야지 뭔가 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트레일 러닝을 못하고 격한 운동을 못하고 대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입할 대상을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 이런 데도 몰입을 30대 또 절반은 명상 센터 다니면서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데 몰입을 또 했었죠. 근데 이제 사업하는 거는 거의 이제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 명상이 앞으로 몰입할 게 명상하는 거랑 그리고 여행하는 거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취미를 하나 가질 거예요. 어제 백패킹 하는 사람들 여 뒤에 예빈산에 백패킹 하는 사람들 많이 오던데 어저께 5팀이나 6팀이나 이렇게 오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재밌겠는데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무거운 거 들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으니까 몸이 더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백패킹은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뭔가 야생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를 붙이려면은 또 열심히 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정보 소통하면서
둘이서 같이 또 어울릴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뭔가 장비 욕심도 생기고 실력도 아는 것도 많고 싶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자기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 가지고 공부도 하고 몰입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친목도 맺고 취미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러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회사를 이제 슬슬 어떻게 됐든 이거를 오래 끌고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밟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생계를 제가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그런 부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 주제는 어제 산에 가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동안 트레일러닝 대회 나가고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했던 그런 기억이 엄청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에서 제가 느꼈던 또 산에 대회 나갔을 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매번 트레일러닝 대회를 나가고 산에 갈 때는 몰랐는데 한 5개월 만에 산에 갔더니 그런 기억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벌써 그립고 어제 제가 그 트레일러닝 크루 탈퇴했거든요. 카카오톡 방에서 탈퇴해가지고 근데 운동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그 같이 운동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 하고 이제 사실적으로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더 이상 볼 기회가 많지 않으셨구나. 예전처럼 내가 뭐 이번 주말 시간 되니까 나가야지 쟤도 보겠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육체적인 전성기를 함께 나누어줬던 사람들이구나. 되게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래서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그 음악 자체가 들으면은 옛날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음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내 상황이 기억이 같이 날 때가 있잖아요. 저때 내가 되게 힘들었었지. 요때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그때 저 노래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그 동호회 활동 같이 했던 사람들 떠올리면은 그때 그 대회 같이 나갔었지.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재밌었는데 그때 뒷부리 할 때 술 마시고 너무 뭐 재밌었지. 막 이런 거 같이 떠오르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술 마실 때는 술 마시는 그 순간이 재밌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 기억 자체가 계속 회상되는 건 없어요. 그 술자리 너무 좋아하던데 그때 그 술자리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생각나는 정도가 그때 거기 맛있었어. 그 음식 괜찮았어. 요 정도. 근데 그 사람 떠올렸을 때 술자리는 생각 안 나고 그냥 뭐 잠깐 서서 스몰 토크 할 거나 아니면은 사진 찍어준다고 포즈 취하라고 할 때나 같이 뭐 러닝 하면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앞뒤로 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게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술 마시는 거는 그때뿐이다. 그때뿐이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이 몸에 타격을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실 오늘 술자리도 왠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일 일해야 되지, 모레는 출국해야 되지. 술 마시면은 이게 피로함이 2, 3일, 이틀은 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피로함이 아니라 원래 그 술 며칠 안 마셨을 때 가벼움과 정상적인 컨디션이 회복되는 데까지 이틀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최대한 적게 먹는 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사실 걱정이 된다는 게 내 본 마음인데 일부러 기대가 된다고 표현을 바꿔봤어요. 사실 지금 하는 운동도 언제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 좋겠지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런 대로 또 받아들이는 거를 하여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그 상황이나 그 감정을 그냥 받아들여라. 뭐 너무 괴롭다, 너무 즐겁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상황은 어차피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고 모든 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냥 상황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엄밀히 따지면은 내 뜻이라는 것도 어떤 내가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생긴 착각 속의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수록 이 세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다. 이제 근데 습관이 제가 먼저 통제 욕심도 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통제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생활에서는 자꾸 통제하고 싶어지고 내가 뭔가 그거를 해결하고 싶고 만회하고 싶고 뭔가 복수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금방 사라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였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금방금방 사라지고 사라질 텐데
살아가는데 자꾸만 이제 곡 씹으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불편한 감정이 좀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되고 자각을 했으니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뭐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치면은 엄청 빨리 오늘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붙잡는지, 그 붙잡는 습관, 경향,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어제까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이 사람을 좀 무섭게 어떤 고착화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은 바뀌겠죠. 노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노력은 자각. 나 또 이러고 있네. 이럴 필요 없는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의 습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나는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미련을 갖지 말고 잊어버리자.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뭐 사람이 평생 착각 속에 살면은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실대로 살아야죠. 정확하게 알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 속에서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잘못된 판단하에 인생을 산다는 거는 뭐 숨을 쉬지만 그 자기만의 생각 속에 사는 거니까. 근데 그 생각과 진실이 다르면은 잘못된 삶이죠, 뭐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저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자각을 해서 착각을 벗어난 삶을 살아보자. 그러니까 생각 속의 삶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